방정식, 우리가 항등식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볼까? 항등식은 뭘 항등식이라고 그랬지? 항등식. 이게 항상. 그치?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그치? 그럼 이 항상이라는 게 뭔 어떤 항상? 이 앞에 뭐가 들어가? 문자의 값이 변하여도 이런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항등식 문제 풀을 때는 문자가 뭐냐가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뭐뭐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써줘요. 항상. 그치? 항등식이라는 말보다 실제로는 누가 더 중요한 거야? 뭐뭐에 대한이라는 말이 더 중요했던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문자에다 뭘 집어넣어도 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풀이 방법 중에 수치대입법이라고 해서 막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미지수 개수만큼 식을 만들어서 연립방정식 풀었던 게 있고, 그지? 그 다음에 그 값을 막 집어넣어도 안 변하니까 그 문자가 그 식에 영향을 안 준다 그래서 그 문자로 정리하면 그 문자의 개수가 0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수를 비교해서 했던 풀이법이 있었지, 그지? 그런 건 이제 항등식이라 그래. 그 문자의 값이 변하여도 항상 동화 성립하는 식. 요 방정식은 뭐냐? 요 방이 방방자예요, 방. 룸. 방이에요, 방. 룸이지, 룸. 방의 값이 정해져 있는 식이야. 정할 정자죠. 방의 값이. 방이 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미지수죠, 미지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문자. 그죠? 방의 값이 정해져 있는 식. 이건 방의 값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는 거죠? 방의 값이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 거니까. 이건 방의 값이 정해져 있는 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뭘 물어보겠어? 방값 찾아라 이러겠지. 방의 값은 이런 거 찾아라 이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뭐에 대한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누가 방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뭐뭐에 대한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런 거 너무 쉽게 풀지. 2x 플러스 4는 뭐 5x다. 그러면 여기 아무 말도 없어도 그냥 문자가 x밖에 없으니까. 그지? 문자가 x뿐이니까 그냥 x 찾으란 얘기네. 이런 말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거 넘겨서 뭐 3x는 4 해서 x는 3분의 4 이렇게 푼단 말이지. 이런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게 예를 들어 ax 플러스 b는 뭐 a 이렇게 있다 이거. 응? 그럼 이건 다 문자밖에 없잖아. 문자가 3개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쵸? 문자가 3개나 있잖아. 그럼 뭘 구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x를 구하는 아이들이 있지. 근데 그건 아니죠. 이게 x에 대한 방정식이다 라는 말을 써 있으면 x에 대한 방정식 그럼 이거 x 구하라는 얘기지. x 구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x만 문자고 ab는 숫자다 이 얘기죠. 숫자인데 얼마인지 모르는 숫자다 이거지. 그러니까 x를 구해서 뭐 ab로 나타내라 이 얘기지. 그래서 ax는 a-b 그 다음에 a가 어떻게 해? 나눠? 모르죠.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또 쪼개지. 그지? a가 0이냐 a가 0이 아니냐 이렇게 쪼개지. a가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는 거니까 뭐 a분의 a-b 이렇게 쓰는 거고. a가 0이면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b잖아. 그치? a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또 요번엔 또 뭘 갖고 나눠? b를 갖고 또 나눠야 돼요. b가 0이면 x는 엄청나게 많은 거고 b가 0이 아니면 x는 없는 거지. 그쵸?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문자라고 써있지. 문자라고 써있기 때문에 숫자라고 취급은 하지만 숫자는 아니지. 특정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해야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a에 대한 이라고 했다거나 그냥 b에 대한 그래봐도 예를 들어서 b에 대한 방정식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럼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이건 b 구해라 이게 그냥.
B 구해라 이 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B는 A-AX다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말이 뭐야? 뭐뭐에 대한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죠. 뭐뭐에 대한. 방정식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냥 왜? 우리가 하도 X를 많이 구해봤으니까. 뭐뭐에 대한 방정식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문자가 몇 개냐, 식이 몇 개냐,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줘놓고서 이거를 AX에 대한 방정식 이랬어.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AX에 대한 방정식이면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풀 수 없는 거예요. 풀 수 없음. 그치? 우린 뭘 찾아야 돼? 다른 식 하나를 더 찾아야 돼. 그치? 우리가 그 다음에 취해야 할 활동은 다른 식은 없나? 이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방정식의 기본은 뭐뭐에 대한 어떤 걸 문자로 볼 거냐. 방정식, 방의 값을 정하라니까 방이 뭐냐 이거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오케이? 그 중에서 이제 방정식 중에서 가장 쉬운 거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1원 1차 방정식이라는 걸 구합니다. 1원, 이게 무슨 뜻이냐? 문자가 하나다, 이 뜻이에요. 어? 문자 한 개에 1차, 차수가 하나다. 차수가 1이다. 문자 하나의 차수가 하나인 방정식을 풀자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원 1차 이러면 뭐가 되지? 3원 1차 그러면 이거 미지수가 몇 개다? 문자가 3개짜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뭐 3원 2차 그러면 문자가 3개인데 2차 방정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말을 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이 쓰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 좀 쓰는 거지. 그래서 1원 1차 방정식은 대부분 어떻게 생겼냐면 모든 1원 1차 방정식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A 곱하기 X는 B 꼴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요걸 문자로 보는 거예요. 그지? 여기 상수지. 이걸 개수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쵸? 요걸 상수라고 부르거든. 모든 1원 1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겨요. 그치?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하건 다 이런 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요거에 대한 풀이를 고민하면 되겠죠. 요걸 어떻게 풀 거냐? 그치? 그럼 난 X를 구하고 싶지? 그럼 뭐래? X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A로 나누고 싶잖아. 그럼 A로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죠. 그럼 A가 0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야죠, 이제. 그죠?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는 거니까. 나누면 어떻게 돼? X는 A분의 B 해서 구한 거죠. 그지? A가 0이면 0 곱하기 X는 B가 되고. 그쵸? 그러면 또 B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B가 0이냐? B가 0이 아니냐로 또 구분을 해야 돼요. B가 0이면 0 곱하기 X는 0꼴이니까 X는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이건 0 곱하기 X가 0이 아닌 B꼴이니까 X는 없겠지. 이건 0이 아니니까. 그쵸? 있을 수가 없죠. 뭘 집어넣어도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0 아닌 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값이 너무 많지. 그래서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부정 방정식이라고 해요. 값이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방정식. 요거는 풀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요건 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풀 수 없다. 오케이? 불능 방정식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뭐 이거 절대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 항등식이라고도 하죠. 그죠? 항등식. 항등식도 부정 방정식이잖아. 너무 많아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오케이? 그럼 이제 얘로 하나 그냥 풀어보면 얘로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어. 그럼 x 찾아라 이거지? 풀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제곱 플러스 6의 x 플러스 2는 a의 5x 플러스 1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돼? 뭐 곱하기 x는 뭐 꼴을 만들어야 되죠. 그쵸? x 다 몰아. 그럼 여기 5a가 넘어가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의 x. 요건 a 마이너스 2가 되지. 그치? 그럼 여기 앞에 개수, 문자, 상수꼴이 됐잖아. 그럼 내가 요걸 이제 0인지 아닌지 따져봐야지. 그치? 그래서 이걸로 넘겨야 되니까. 따라서 만약에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이 0이 아니라면 해볼게. 응? 아니라면 그럼 요거 뭐야? a-2, a-3이 0이 아니라면 a-2는 0이 아니고죠? 여기선 a-3도 0이 아니죠? 그쵸? 고죠? 둘 다 0이 아니어야지 0이 아닌 거니까 그지? 그러면 이걸 나눌 수가 있잖아. 0이 아니니까. x는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분의 a 마이너스 2인데 밑에 이게 인수분해 되잖아. 이렇게 약분되죠. 그래서 a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쵸? 0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또 이제 뭘 따져? 0인 것도 따져봐야지. 그죠? 그럼 요건 뭐랑 똑같아? a 마이너스 2가 0이던지 a 마이너스 3이 0이던지. 그치? 그럼 여기서 또 구분을 해야지. 첫 번째. a가 2일 경우. a가 2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 0 곱하기 x는 0이 되지. 그래서 x는 모든 수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3일 경우. 앞에 건 0이지만 뒤에 건 얼마야? 1이니까. x는 없다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풀면 돼요. 아까랑 똑같죠. 그쵸? 오케이? 여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차 방정식은 너무 쉽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니들한테 조금 더 복잡하게 무엇을 물어보냐면 이제 좀 다른 형태들을 많이 끼워져 있는 1차 방정식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특수한 형태의 1차 방정식들이 뭐가 있냐면 1차 방정식 이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절대값을 포함한 경우 절대값을 포함한 경우를 좀. 그래서 뭐 절대값을 포함한 거는 절대값을 풀으면 되죠. 절대값 안의 부호를 따져서 풀면 돼요. 그죠? 제거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뭐 요런 거 예를 들어서 x-1이 2x 플러스 4가 있다면 그쵸? 자,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요거는 x-1 그대로 나오죠. 그럼 2x 플러스 4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5가 되지.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죠. x가 1보다 클 때 x가 마이너스 5라는 게 말이 안 되지. 따라서 요때 x는 없지. 그렇죠? 요때 x는 없는 거죠. 두 번째,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2x 플러스 4가 되니까 요때는 땡겨. 3x가 3이 되나요? 마이너스 3이 되나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 말이 되지. 그쵸?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이런 거는 이제 하나 있으니까 편하지. 하나 있으니까 그냥 벗기가 편한데, 이제 두 개씩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x 플러스 2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7이 돼요. 근데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마치 풀어서 이렇게 값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 반값에다가 하나씩 넣어보는 것도 풀이 방법 중에 하나가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모든 숫자를 다 넣어봤을 때 만족하는 수만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벗겨내기 위한 기준이 있어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보다 크냐 작으냐가 기준이지. 이것도 x가 3이냐를 기준으로 크냐 작으냐를 따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체 구간의 x를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2와 3을 구간을 가지고 따질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요때 절대값 x 플러스 2는 요때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여기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요때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치? 요때 x 마이너스 3이 되면 요거 3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 다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지. 그쵸? 그걸 더하라고 한 거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x 3에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고요. 요 구간에서는. 그치? 요 구간에서는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죠? 5가 되나요? 두 개 더하면 2x 플러스 5가 되죠. 그리고 요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5라고 쓰는 것보단 0 곱하기 x 플러스 5라고 쓰는 게 좋아요. 문자를 안 없애는 게 좋아. 그래야지 나중에 해석하기가 좋아.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 식은 어떻게 변해? 요걸로 변한다고 그랬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7이다 이렇게 바뀌죠.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2x는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마이너스 3. 요거 안에서 요게 맞죠? 자, 요거 맞아. 두 번째 요 구간에서 만약에 이 0이 없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다고 할 때 5가 7이다. 그래서 어쩌라고가 되잖아.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0 곱하기 x 플러스 5가 7이다 그러면 뭐라고 해석해? x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만족시키는 x는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 x는 없는 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3보다 크다가 되면 2x 플러스 5가 7이다가 되니까 x는 1이 나오죠. 근데 요 구간 안에서 요거는 말이 안 되죠. 따라서 나오는 게 1, 2, 3번에 의해서 x는 마이너스 3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절대값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있을수록 개개로 플러스 마이너스 따질 게 아니라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값이 달라지는 걸 따져보아 갖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절대값이 양쪽에 붙어 있는 거. 이런 거를 뭐 이 절대값을 벗기기 위해 제곱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곱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x-1의 제곱은 뭐 3-x의 제곱 뭐 이렇게 해서 풀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은 9-6x 플러스 x제곱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넘어오면 4x는 8 그래서 x는 2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요거는 별로야 별로. 왜냐면 식을 변형을 했거든. 그쵸? 식을 변형을 하죠. 그럼 변형을 하면 우리가 명제 공부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식을 변형을 할 땐 같은 말로 변형을 해야 되지. 그쵸? 같은 말로 변형을 해야 되는데 이거랑 같은 말이긴 하거든. 같은 말이긴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간혹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변형을 하다가. 그리고 또 이건 1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 버렸잖아. 다행히 2차식이 없어지면서 1차 방정식으로 풀린 거. 이건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추천해주고 싶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절대값이 같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부호가 같든지 다르든지 그 얘기죠.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어떻게 풀이가 돼요? x-1하고 3-x하고 부호가 같을 경우 x-1하고 3-x가 부호가 다를 경우 이렇게 쪼개질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요 경우는 넘기고 하면 어떻게 돼요? 2x는 4가 되죠. 그래서 x는 2가 나와요. 그죠? 요 경우는 이게 x-3이죠. 그럼 넘기면 어떻게 돼요?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2가 되나요? 그럼 x는 없다가 되죠. 그쵸? 요거 살려두라고 그랬어. 요거 x 문자 지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풀릴 수 있잖아. 그쵸? 이런 경우는 굳이 부호를 따져서 넘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법대로 하면 x-1이고 절대값 3-x는 절대값 x-3하고 똑같지. 우리가 굳이 3-x라고 써놓을 필요는 없잖아. 그지?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기준이 뭐죠? 2하고 3이에요. 그죠? 그죠? 1하고 3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일 경우에 절대값 x-1은 x-1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여기는 x-1, x-1. 그죠? 여기는 x-3인데 3보다 작을 경우는 마이너스 x-3, 마이너스 x-3, x-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서로 같다며. 이건 같을 수가 없잖아.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니까 여기선 없고 여기서 봐도 죽었다 깨어나도 같을 수가 없죠.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밖에 없는 거지. 그지? 요걸 풀면 이제 x는 2가 나왔던 거죠. 근데 요것보다도 선생님은 요게 제일 좋더라 이거지.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이 같다는 말은 부호가 다를 수도 있구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많이 이제 특수한 경우에서 많이 하는 게 이제 가우스를 포함한 가우스를 포함한 1차 방정식들도 되게 많아요. 가우스 알죠? 가우스 x가 뭐야? 가우스 x. 책에 써있기는 뭐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라고 하죠. 정수라고 하죠. 이게 참 어렵게 써있는 말이지. 그지? 근데 실제로 이걸 쉽게 쓰면 뭐가 되죠? x의 정수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x의 정수 부분. 그래서 x의 2.3 하면 어디? 2고 마이너스 1.3 하면 마이너스 2죠. 우리가 어떤 숫자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뭐 n이라고 하면 여기가 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요걸 a의 정수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요만큼 온 거, 요거 알파. a를 n 플러스 알파라고 할 때 요 알파를 소수 부분이라고 하거든. 오케이? 그랬을 때 알파는 항상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고. 요걸 소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2.3이라고 하는 애는 2하고 3 사이에서 여기에 2.3이 있었던 거니까 요게 0.3이라서 요게 정수 부분이었던 거고, 마이너스 1.3은 마이너스 1 여기 있고 마이너스 1.3 여기 있지, 마이너스 2 여기 있지. 여기서 0.3 간 거지 여기서 0.7 온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 만약에 이걸 소수라고 했으면 이게 정수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2.3의 정수 부분이 3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오른쪽으로 오는 것들을 소수 부분이라고 하죠. 요 가우스를 포함한 애들을 또 포함한 1차 방정식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때는 가우스는 어떻게 벗기냐? 가우스는 어떻게 벗기냐? 잠깐만. 자, 예를 들어서 왜 안 내려가? 아이고. 예를 들어서 요런 애가 있어. 3 가우스 x 플러스 2가 2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줬다 이거야. 그러면 자, 가우스 x는 정수죠, 정수. 그쵸?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이 가우스 x에다가 소수를 더한 거지. 그지? 이게 정수 부분이고 이게 소수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자가 어떻게 보면 두 개인 거예요. 그죠? 문자가 두 개인 거지, 두 개. 그쵸?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을 때 얘를 이걸로 표현하기보단 얘를 이걸로 표현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가우스 x를 t라고 하면
가우스 x를 t라고 해봅시다. 가우스 x를 t라고 하면 x는 t 플러스 알파라고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요거는 3t 플러스 2는 2에 t 플러스 알파 플러스 7이 돼요. 그러면 문자 두 개의 식 하나니까 못 풀 것 같지? 못 풀 것 같은데 잘 보면 요거 3t 플러스 2는 2t 플러스 2알파 플러스 7이 되죠? 넘기면 t가 되지. t는 5 플러스 2알파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정수 아니야, 정수. 얘는 소수잖아. 알파가 0하고 1 사이라고 그랬지. 그럼 2알파는 0하고 2 사이지. 그러면 5 플러스 2알파라고 하는 애는 5하고 7 사이죠? 그러면 따라서 t가 될 수 있는 건 t는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는 거지. 두 가지밖에 안 되죠. 그럼 실제로 이제 다시 푸는 거죠. 첫 번째, t가 5일 경우. t가 5면은 알파는 0이 되지. 그지? 그럼 따라서 x는 뭐가 돼? 5가 되는 거죠. 그죠? 요거 두 개 더하면 x니까. x는 t 플러스 알파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 다시 넣어봐봐. 그럼 여기 15, 17이고 17 맞잖아.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t가 6이면, t가 6일 때, t가 6이면 알파는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죠. 그죠? 이게 6이면 2분의 1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 x는 얼마가 돼? 6 플러스 2분의 1이 되지. 그쵸? 그럼 6.5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실제로 여기다 넣어봐봐. 6.5 집어넣으면 6이니까 18, 20 나오지. 이 집 6.5 집어넣으면 13 더하기 7 하니까 20 나오죠. 이렇게 푸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가우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풀어라? 가우스를 어떤 정수라고 보고 정수 플러스 소수꼴로 만들면 문자 두 개의 식 하나라도 풀릴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성질을 이용해서? 요 소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소수하고 정수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적죠. 소수의 범위가 워낙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중분호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을 많이 풀어요. 포함한 1차 방정식. 요건 무슨 뜻이냐면 이중분호 안에가 2차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풀어놓고 나면 그게 이제 1차식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요런 거는 솔직히 이중분호를 포함한 1차 방정식이라보단 이중분호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없다고 그랬죠. 교과 내에는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 저건 겉모습만 그렇다 이거지, 그지? 겉모습만 이중분호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용을 해서 이중분호를 단일근호로 풀어내야 된다 이 얘기죠. 오케이? 네. 거기에 대한 예제 문제는 생략하겠어요. 그거는 많이 다룰 테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벗겨야 될 게 3개 있다 그러면 절대값, 가우스, 이중분호. 이 3개는 보이면 무조건 벗겨야 돼. 그걸 벗기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오케이? 2차 방정식은 중3 때 했었던 거의 연속이죠, 그냥. 2차 방정식의 풀이. 크게 몇 가지 방법이 있죠? 2가지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많이 했었던 게 이제 인수분해. 그지? 인수분해서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완전 제곱식 이용하는 거. 이용하는 거. 그죠? 이게 소위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해 공식 같은 건 뭐 외울 필요 자체는 없고요. 인수분해가 더 많이 쓰일까? 완전 제곱식이 더 많이 쓰일까? 완전 제곱식이 더 많이 쓰이죠. 이거 특수한 형태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지?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만 풀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해가 유리근일 때, 유리수일 때 유용하다 이거죠.
물론 무리수인 것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인수분해를 잘하는 애들이면. 근데 무리수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도 잘 못해. 생각이 잘 안 나거든. 정말 잘하는 애들일 경우에는 이제 유리수, 무리수도 인수분해를 해서 풀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는 쉽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풀죠. 이건 모든 해에 적용이 되는 거지. 모든 해. 모든 해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대표적인 애를 좀 풀어보면 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을 풀어봐라.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x가 3이든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기도 하고요. 완전 제곱식을 풀면 일단 요 상수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넘겨주고, 그죠? 여기 완전 제곱식은 1이 필요하니까 양변에 1을 써주고, x-1의 제곱은 4,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2, x는 1에 플러스 마이너스 2 해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죠. 그쵸? 이렇게 풀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이렇게 묶을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그죠? 풀이 과정들을 머릿속에다가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이렇게 풀 줄 알면 요걸 갖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요 뒤에 가서 우리가 또 한번 공부할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무리식을 가지고 뭐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뭐 2차 방정식을 만들게 되는데 그거 말고 요 순서를 기억하면 좀 더 유용해지죠. 그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요런 거 아니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 이꼴 0을 풀어라 이랬어. 예를 들어 그럼 저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실제로 안 되는 건 아니고 유리수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죠. 무리수로는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만드냐면 요걸로 못 푸니까 요걸 완전 제곱식으로 푼다고 일단 이렇게 그지? x-1의 제곱은 8 그럼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하죠. 요걸 갖고 얘를 갖다 끼워 맞추는 거지.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2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루트 2 x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기서 막바로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죠? 실제로 해라 그러면 이걸로 해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게 근이니까. 그죠? 이걸 갖고 거꾸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인수분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일반적인 풀이가 아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그럼 모든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모든 2차 방정식은 우리가 x-p제곱은 q꼴로 만들어서 풀 수 있죠. 그죠? 완전 제곱식. 그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2차 한계수를 1로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x제곱의 개수를 1인 것. 1로 만들자 이거지. 그래야지 완전 제곱식 만들기가 편하거든. 그렇죠? 1로 만들자 이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상수를 다 모두 이항을 하죠. 그죠? 그 다음 완전 제곱식 만드는 상수를 양변에 더해주고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상수를 양변에 더해주고 그 다음에 풀면 되는 거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 때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x는 x-p의 제곱은 q를 풀면 x는 p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되지. 그 얘기는 요 꼴에서 항상 나오는 게 2차 방정식은 항상 뭐가 생긴다? 2창? 2창? 2차 방정식은 항상 근이 몇 개? 근이 2개인 거예요. 2개인 거예요. 2개. 항상 근이 2개인데 그럼 중근은 뭐예요? 중근은 q가 0인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인 거야. 그래서 2개인데 우연히 그게 하나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가 아니라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중근도 두 개예요. 중근도 균이 두 개인 거지. 한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개처럼. 뭐 실제로 니들이 이과를 지원하게 되면 플러스 제로하고 마이너스 제로는 틀린 거예요. 어? 나중에 배우겠지만 2 플러스 제로하고 2 마이너스 제로는 달라. 엄밀히 말해서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아 중근도 두 개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x를 딱 보는 순간 아 x가 두 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실수 두 개가 되려면 아주 q가 0보다 커야겠지. 그래야지 여기가 실수가 될 테니까. 그죠? 그 다음에 x가 한 개가 되려면 q가 0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x가 허수가 두 개가 되려면 q가 0보다 작아야겠지. 그래서 요 우변, 완전제곱식의 우변이 근의 개수와 종류를 판별해주죠. 그래서 그걸 판별식이라고 하지. 역시 선생님은 판별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완전제곱식이 그냥 우변만 보면 판단할 수 있죠. 그죠? 완전제곱식의 우변이 되는 거니까. 우변이 뭘 결정해주냐? x의 종류와 개수를 결정해주죠. 정해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1차 방정식은 뭐 그렇게 풀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을 뭐 푸는 거야 별 문제가 없는데 2차 방정식을 활용을 하는 일이 생겨요. 2차 방정식을 활용을 하는. 2차 방정식은 어떨 때 활용하나? 방정식의 활용. 어떨 때 활용하냐? 첫 번째, 차수를 낮추고자 싶을 때. 그죠? 차수를 낮추고 싶을 때 쓰죠. 많이. 실제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뭐 풀 수 있는 건데 활용을 할 때는 어떤 걸 쓰냐면 예를 들어서 지저분한 애로 하나 해야 되는데 지저분한 애 없나? 자, x가 1-루트 3이다 이랬어. 어? 그랬을 때 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3을 물어봤다 이거야. 그럼 이걸 다 집어넣자니 참 그렇죠. 1-루트 3의 3승 짜증나잖아. 근데 내가 이게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 계산하기 짜증나는 게 차수가 너무 높아서 그래. 근데 여기 보면 x가 1-루트 3이면 요건 어디서부터 왔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2차 방정식에서 왔겠네. 그치? 요건 2차 방정식을 풀면 나오는 애 아니야. 요런 형태가. 그쵸? 그러면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다시 만드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x-1은 마이너스 루트 3에서 왔겠지. 요건 x-1의 제곱은 3에서 왔겠지. 그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3에서 왔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차수를 낮추고자 싶은 거는 요런 2차식이 상수로 가는 거니까 2차식을 상수로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여기 2차 아니야 2차. 여긴 1차 아니야 1차. 그지? 그럼 차수를 낮췄지. 2차식을 1차식으로 낮췄으면 3차식도 2차식으로 낮출 수 있고 그럼 2차식도 1차식으로 낮출 수 있겠네. 그럼 3차식 하면 x 3승은 2x제곱 플러스 2가 되지. 그럼 x제곱을 또 낮출 수 있잖아. 2에 2x 플러스 2에 플러스 2라고. 그러면 4x 플러스 6이 되죠. 그럼 3차식을 1차식으로 낮췄네. 그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다 몇 차식으로 바뀌어? 1차식으로 바뀌지. 그럼 4x 플러스 6 마이너스 4에 x제곱은 2x 플러스 2 플러스 5x 마이너스 13. 그럼 얼마가 돼요? 9x 8x니까 x 6 마이너스 8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가 되나요? 그런가요? 17이 되나요?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니까 이게 계산이 어디서 틀렸나? 계산에서 틀렸나?
어디? 확인? EX. 아, 어디? 여기? 아, 여기. 그렇지. 여기 X. 빙고. 6X 플러스 4지. 진작 말 좀 하지. 6X 플러스. 그럼 여기 다 고쳐야 되잖아, 6X 플러스 4. 여기는 내비둬도 되지. 6X 플러스 4. 그죠? 그러면 6 마이너스 8, 10이라니까 3X인가요?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7인가요? 그러면 이 1차식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건 별로 짜증 안 나잖아. 그죠?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3 노트 3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걸 해줄 수 있었던 애는 누구였냐면 얘였거든, 얘. 2차 방정식이죠. 그냥 2차 방정식 갖고 차수를 푹푹 낮춰줄 수 있는 거지. 2차가 1차. 요런 식으로 이제 2차 방정식을 활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수의 차나 합골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합골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실제로. 그건 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또 x는 뭐 예를 들어 2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어? 이때 잠깐만 저거를 2라고 해야겠다. 1 마이너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할게요. 1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뭐 x제곱 플러스 뭐 x제곱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7은 뭐 이렇게 물어봤다 이거야. 어? 그럼 이거를 여기다 또 대입하면 이거는 차수가 문제가 아니라 바꿔도 차수를 낮춰줘도 이게 또 분수꼴이니까 이 분수꼴도 참 애매하죠. 그죠? 분수꼴 치우기도 애매하다. 근데 얘 역시도 어디서 온 거냐면 2차 방정식에서 온 거잖아. x-1은 마이너스 루트 2고요. x-1의 제곱은 2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2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죠. 근데 잘 보면 요거는 역수의 합골, 역수의 착골에서 나온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2 하면 요거 나오지. 그럼 플러스 x 마이너스 x분의 1. 그러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9 하면 되죠. 그럼 난 x 마이너스 x분의 1 구하고 싶으니까 요걸 x로 나누는 거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분의 1은 0에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은 2가 되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4, 2 하니까 11하니까 15인가요? 쉽게 찾을 수 있죠.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그치? 역시 이걸 만들어줄 수 있었던 애는 2차 방정식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럴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오케이? 2차 방정식들은 요럴 때 주로 활용을 합니다. 2차 방정식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2차 방정식의 변형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네? 방정식의 판별식. 네. 2차 방정식이라는 걸 풀어보면 이런 애들도 있죠.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런 애 있으면 이거는 믿으면 되지. 그래.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은 0에서 x는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그냥 그런 뜻이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나오죠. 그럼 한 시간에 낳는다 이거죠. 가진다 이거죠. 왜 이거를 한 시간에 낳는다를 중분에 낳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있고 0이라는 애가 있으면 x제곱 마이너스 얼마? x 플러스 말해. 이게 도시배경이라고요? 네. 이게 한 시간이잖아요. 네. 그럼 이따가 설명해줄게요. 네. 서로 같은 도시배경이에요. 그래서 한 시간이라고 해도 된다고요. 서로 같은 도시배경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지금은 하나로 보지만 니들이 나중에 인프라를 가게 되면 그걸 두 개를 다르게 본다고요. 2 플러스 0하고 2 마이너스 0은 다르다고요.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한 시간을 가져라. 한 시간이라는 얘기를 알아서 써줄게. 서로 같은 도시배경이자. 됐냐? 응? 서로 같은 도시배경. 여기서는 도시배경은 서로 다른. 써줄게. 서로 다른. 오케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도시배경은 서로 같은 도시배경은 한 시간이라고 하고 중분이라고 해도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과외적 그럼 4분의 1 되죠? 그럼 4분의 1 빼기 3 되죠?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마이너스 4분의 11이 되지. x는 2분의 1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분의 11이 되니까 2분의 1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1이 아이가 되죠. 요거는 서로 다른 분화분해가 된다. 응? 또는 실제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지 않다. 않는다. 그래? 분화분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실제로 이거 외에는 더 이상의 2차 방정식은 없죠. 모든 2차 방정식은 이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없어요. 인수분해가 되는 거. 그치?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 거. 인수분해. 헐! 인수분해 되는데.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인수분해는 안 되고 안 되는 애 중에서 도시분해가 되는데 서로 다른 도시분해. 도시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역시 또 세 번째 인수분해. 어떻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중분해 인수분해가 하나 돼요. 인수분해. 뭐 또는 그냥 뭐 서로 같은 도시분해. 분해가 안 된다. 중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번째는 인수분해 안 되죠. 이건 서로 다른 분화분해.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없어요. 그렇죠? 그럼 네 가지 경우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뭐 얘가 인수분해니까 얘 빼고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완전 문제없이 우변. 그치? 왜? 동그라미 침대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안으로 들어가죠. 그죠? 이 동그라미 침대들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들이 실수인지 허수인지 두 개인지 한 개인지를 구분을 해주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요거를 플래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플래시.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위에 있는 건 얘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일 때 a가 0이 아닐 때 그죠? 일단 a를 0으로 나눠야 되니까 a도 나누고 c는 0이고 요 완전 정식 만들면 x 플러스 2a분의 b가 됐죠. 그쵸? 이거는 2a분의 b의 제곱
어려운 치라고.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 그거 안 하다고 때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식을 외워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과정이 보이게끔 써주고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완전히 없이 운전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판별식을 뭘로 쓸 것이냐면 모든 2차 방정식은 이거 뭘로 할 거냐면 완전 제곱식에 하고 상수 꼴이 됐는데 이 상수로 대체를 하겠다. 우리는. 오케이? 어차피 이 상수가 이거니까. 그죠? 이걸로 대체를 하겠다. 이게 판별식의 역할을 해준다. 라는 거예요. 판별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2차 방정식을 풀이를 하다 보면 완전 제곱식의 상수 꼴이 나오는데 상수가 0보다 크면 이게 나오면서 두 개가 실수로 살아나고 이게 0이면 나오면서 0이가 하나밖에 안 나오고 이게 음수면 넘어오면서 이게 헛수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보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은 이 모든 2차 방정식이죠. 그죠? 모든 2차 방정식은 문제로부터 어떻게 만들 수 있다? x 마이너스 b의 제곱은 q꼴로 만들 수 있죠. 그죠? 이걸 만들면 됐죠? 그랬을 때 x는 q가 0보다 크면 두 실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쵸? q가 0이면 한 실수가 나오죠. 그죠? q가 0보다 작으면 두 허수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판별식의 역할을 해주죠. 오케이? 네. 그 역할을 해도 좋다. 선생님은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네. 뭐 판별식의 응용이라는 애가 있는데 뭐 판별식은 다 아는 거니까 판별식의 응용이라는 건 뭐 별거 아니에요. 이게 판별식의 응용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있긴 하지만 판별식의 응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게 뭐로 대체를 할 수 있냐면 실수라는 조건을 충분히 활용한다.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자. 실수라는 조건 중요하다 이거지. 실수라는 말은 무시해요. 근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충분히 활용하자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무슨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a 플러스 b의 제곱에 x 제곱 마이너스 2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x 플러스 2는 0 실근의 같은 사람이 있어. 그때 a 플러스 b는 있겠다. a가 실수야. 네? 이게 실을 가진대요. 그죠? 이 실을 가진다니까 이거 나누고 그죠? 나누고 완전 제곱식 만들면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제곱 x 플러스 반의 제곱 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 그죠? 이거 나누고서 이거 넘어갔으니까 b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 빼기 2 나누기
여기 B잖아, 이게 B.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되죠.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약분돼서 요거만 남아요. 그죠? 30이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 풀 거냐? 더 풀어야 되겠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A 플러스 B 제곱 B에 올라가. 이거 풀 수 있네? 이게 수가 몇 개를? 그죠? 식이 하나밖에 없죠. 풀 수가 없죠. 정상적인 풀이는 아닙니다. 우리가 뭘 봐야 돼? 조건을 봐야 돼요, 조건. 그치? 하나씩은 만들 수 없잖아, 더 이상. 그럼 진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그 말은 이제 솔직히 이런 거 써있으면 잘 안 보잖아. 그치? X가 실수 X에 대한 뭐 떠들어서 써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되게 중요한 말이죠. AB가 실수라는 말에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지금 이게 부정방정 식이지. 부정방정 식제는 부정 부동식이라고 해야 되나? 부동식입니다. 그죠? 그죠? 부정 부동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다. 그치? 근데 실수 조건에 따라서 부정인 식에 대해서 부정인 무슨 식이라고 했어요. 부정인 식을 풀을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무슨 성질이겠죠?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이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부정방정 식 공부할 때 정수 조건이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지? 자연수 조건이면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고 대입할 때 개수가 큰 놈부터 순서대로 집어넣는 거 있었고, 그지? 그다음 실수의 조건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용하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말이 해주고 있는 거지. 이미. 그지? 그걸 이용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니까. 그럼 이걸 전제해봐야지, 다시. 그럼 묶어야 되면 무작정 전제하니까 이걸 물어봐. A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을 물어봐.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럼 제곱해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B 제곱을 넣어보면 왜 이게 마이너스가 있냐? 2이 여기가 있냐?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여기가. 그쵸? 그럼 여기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죠. 그쵸? 그럼 이제 무슨 소리 나와? A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실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게 뭐라는 얘기야?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얼마라는 얘기야? 거기까지. 그래? 그럼 이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풀 게 없죠. 오케이? 그러니까 판매식의 이용이라고 하면 되지만 솔직히 이게 판매식의 활용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판매식이라는 말은 어차피 우리가 뭐 실수를 허술하는 조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실수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수라는 말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발언 자체가. 오케이? 실수라는 말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두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분해에서 두 가지 예시 관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죠. 그치?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뭐 4x 플러스 3은 0이라는 걸 풀어요.
미분배가 안 돼. 그지? 미분배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 접속으로 풀어. 13x 플러스 4x 이거. 그지? 2분의 13. 그죠? 우리 x 마이너스 2분의 13. 제곱은 4분의 얼마죠? 13의 제곱 플러스 28.
이게 자연스러운 근거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려면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근거계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알겠죠? 그럼 우리가 뭐 여기서 이제 고식 같은 거 적용할 거 하나도 없다. 그걸 억지로 만들어가는 게 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풀이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사고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다는 데 대한 과정이 다 나오게끔 기억해 두는 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3일 때 얘가 마이너스 30이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이용해서 얘는 1이 나오네. 그 두 개가 나오지. 얘는 0일 때는 공통분이 0이고 그죠? 얘는 2대 마이너스 3을 때는 마이너스 얘는 0인 걸 한번 넣어보면 공통분이 진짜 0인지 한번 생각해볼까? 얘는 0인 걸 넣으면 왼쪽에 있는 애는 x제곱 플러스 x는 0이지. 그치? 오른쪽에 있는 애는 x제곱 플러스 5x는 0이 되지. 공통분의 0이. 그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왼쪽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9는 0이고 그치? 맞나? 아니다. 얘는 2를 때문에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그쵸? 그 성질을 이용하시겠죠? 목적이 m만 없으면 되니까 m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m을 없애는 식에서 가지는 인수가 원래 식에서 저기 인수를 가졌을 거니까 m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부식을 더할 거냐 뺄 거냐 뭐 이런 거 고민하는 거죠. 빼봤더니 이건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넣어주는 거고요. 또 어떨 때는 이건 먼저 하나만 보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x제곱 플러스 4nx 2n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애가 있고 x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n 플러스 1은 0이라는 애가 있는데 역시 지금도 공통분이 우리 하나네. 그치? 우리 하나를 가지는데 공통분이 하나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한번 좋겠는데 m 때문에 안 됐잖아. 그치? 그래서 m을 없애죠. 나 아까 생각해봤더니 더했어. 그치? 그래서 한번 더해볼까? 더해봤더니 오히려 이 때문에 더해봤더니 안 사라지지? 그쵸? 더해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안 되지? 더하니까 안 사라지잖아. m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빼는 거죠. 했다. 했더니 3에 x 마이너스 3에 0. 안 사라지긴 했는데 3m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해서 m이 0이든지 x는 2라는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죠. 이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빼는 게 좋은 거예요. 더하거나 빼거나 아무것도나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m만 사라지면 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m이 0이면 x제곱이 0이니까 플러스 1은 0이고요. 그죠? 이게 0이면 x제곱 플러스 1은 0이니까 이거 공통분이 몇 개? 두 개가 되지? 두 개. 근데 공통분이 허브는 두 개잖아. 허브는 두 개. 그치? 이 실근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 공통분이 하나라고 했지. 그치? 허브는 두 개죠. 허브는 두 개. 이거 안 됐대. 하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x가 2일 때
정수분해가 된다고 했어. 그래서 정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풀어? 풀어 방정식. 네. 4 마이너스 k이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k이지. 왜 x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k이지. 그럼 이게 정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이 안에 정수가 돼야 되잖아. 루트 4 마이너스 k가 정수가 되려니까 4 마이너스 k는 정수의 제곱이 돼야 돼. 그죠? 근데 이게 정수가 되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면 4 마이너스 k는 너무나 크다. 이게 헛수는 안 되지. 정수라는 말은 이게 실수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잖아. 그죠? 실수가 돼야 되니까 이와의 경우가 크다는 거야. k는 뭐보다 작아야 돼? 4보다 작아야지. 그죠? 그럼 k가 어떻게 돼? k는 4 빼기 정수의 제곱을 받아. 그럼 k가 될 수 있는 건 뭐? k가 될 수 있는 건 뭐? 뭐죠? 4보다 작아서 k를 잘 잡아. 그런 말도 틀렸나? 4 빼기 정수의 제곱이면 다 돼. 그지? 그럼 k는 정수가 얼마일 때? 0일 때 4 되지. 그지? 1이면 3도 되지. 그지? 2는 0도 되지. 3일 마이너스 5도 되지. 뭐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그죠?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문제가 성립하려면 뭐 k 중 뭐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뭐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럼 뭐 k는 4, 3, 0에서 3개 뭐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냥 정정식으로 풀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정정식으로 풀어서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더라. 해보면. 그래서 방정식으로 풀어서 되는 놈을 먼저 해볼게요. 뒤에 있는 놈인데 방정식으로 풀어서 안 되는 놈. 되는 놈? 그 되는 놈.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2m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이 정수인데 m과 두 근은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 자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제곱이지. 여기 2 마이너스 m제곱이죠. 여기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지. 2 마이너스 m의 제곱이지. x는 m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m 제곱이야. 그죠? x가 정수라며. 그죠? 그러면 루트에 2 마이너스 m 제곱도 정수여야 돼요. 그죠? 정수라는 말은 실수라는 말을 포함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2 마이너스 m 제곱이 뭐보다 작다 맞지? 뭐 크다 맞지? 뭐가 크다 맞지? 뭐가 크다 맞지? 누가 아이는 영보다 크다 맞지? 실수니까 m 제곱은 이거보다 작다 맞지? 그지? 근데 m도 정수라며. 정수라고 했거든? 정수. m이 정수래요. 제곱해서 2보다 작은 정수가 m으로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이죠. 1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스테이가 나오네. 그지? 그럼 m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완전 제곱수가 안 되죠? 이게 완전 제곱수가 돼야 돼. 또 정수가 되려면 m에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1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니까 안 되지. 0 집어넣으면 x는 0 집어넣으면 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왜 이러냐? 정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지. 마이너스 1이 정수가 있는데 정수가 될 수 있는 게 0 집어넣으면 0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니까 이거 안 되죠. 그죠? m이 마이너스 1 이렇게 m이 안 되지. m이 2를 집어넣으면 x는 2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그죠? 자, 이거 정수야? 이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정수일 수도 있고 유리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분수. 그죠? 그러면 이게 정수가 되면 얘가 정수가 돼야 돼? 반드시? 그것도 아니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되면 2분의 3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 이런 거 나와도 되잖아.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꼭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만 나와야 되는 건 아니야. 정수가 너무 많죠. 이게 정수가 될 수 있는 정수가 너무 많다는 거야. 이게 실수다. 그래서 이게 실수다. 그래서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정수의 제곱이다. 그래서 얘는 모르는데? 그쵸? 범위도 되게 많아요. 범위? 정수의 수에 대한 얘기죠. 정수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잘못 푸는 거지. 이렇게 하면 정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직접 푼다고 했죠. 2차방정식을 직접 푼다고. 근데 우리가 정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정방정식을 풀 때는 무슨 생각을 많이 했지? 정수. 무리수가 그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정수 조건이래. 그럼 뭐 했어? 뭘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돼? 정수의 성질 중에 가장 큰 거. 정수는 뭐가 되니? 정수는 뭐가 되냐? 보내라. 무리수를 되잖아. 정수의 성질 중에 가장 큰 게. 곱하기 경우로 나누면 경우의 수가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더하기 경우로 나누는 게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직접 풀지 않았으면 이제 간접으로 풀어야 된다. 간접으로 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근거의 수를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근거의 두 분이 정수라네. 알파벳 다 정수라네. 그치? 그럼 이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얘와 똑같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n 플러스 4고. 그죠? 알파 베타가 3 마이너스 2인데 자, 미지수가 되겠죠? 3개. 지금 이게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뭐가 붙었어? 정수래, 정수. 그래. 내가 일단 할수 있는 얘기가 미지수 3개 쉽게 그냥 값으로 가서 그래라고 할 수 있어. 문자는 줄일 수 있지. 자, 알파 베타에 뭐 줄일래? 알파 베타 줄이기가 힘들죠? 그럼 차수가 바뀌니까, 그지? 그러니까 n을 줄이는 거야. 그럼 2배 해줘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2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는 2배 해줘서 더해서 10 나오지. 그치? 2배 해주고 가는 거야. n이 없어졌잖아. n이 없어진 상태에서 알파 베타는 정수라네. 그죠? 그럼 이 상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이거 인수분해를 해야지. 인수분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치? 그럼 여기에 4가 필요할 때 이거 15가 되지. 그럼 정수에서 15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죠? 그냥 잘 설명해. 야외 정수라고 얘기하지. 너무 많고 정수가 좀 많았어. 야외 정수. 이런 거안 되지. 플러스 13 플러스 10 플러스 1도 안 되지. 잘 해주니까. 대신에 3, 5, 3밖에 없네. 야외 정수니까. 25가 안 되죠.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지? 3, 5, 3밖에 없어. 그럼 이때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럼 넘길 수 있지.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 그쵸? 요걸 풀고 싶으니까 요거 제곱을 해야 되지. 근데 제곱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죠? 양쪽이 다 양수해야 돼. 그래야지 제곱을 해야지 그것이 이용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양수해야 되지. 같다고 했으면 양수해야 되지. 같다고 하면 좀 많지. 같다고 하면 말이 안 돼. 뭔가 파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냐면 A는 우수다라는 결론을 나와.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양수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 알게 실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르다는 말을 안 했어. 그지? 저기에 0이면 안 된다는 말 안 했기 때문에 요거.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곱을 해보면 2분의 A의 제곱은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B가 없어지지. 따라서 마이너스 B가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B는 양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조건이다. 근데 따지기가 좀 지적을 하지. 이거는 직접 따진 거예요. 직접 따지고 솔직히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거 많이 누락시키더라고. 누락할 가능성이 높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 직접 따진 거고 간접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아까 우리가 그 뭐지? 정수분 찾을 때도 직접 따지고 간접 따지고 해봤잖아. 그렇죠? 자, 간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간접.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 0 그건 알파가 0보다 크고 베타가 0보다 크대. 응? 그 간접적으로 따지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0보다 크죠? 그거를 지금 여기 이용할 거니까. 알파 베타 0보다 크지? 그럼 얘랑 필수적입니까?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알파 베타가 실수라는 말을 해줘야 돼요. 실수해야지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 봐봐. 2 플러스 i하고 2 마이너스 i가 상대되잖아. 두 개 더하면 4지. 0보다 크지? 자, 2 플러스 i 곱하기 2 마이너스 i 하면 5 나오죠. 이것도 0보다 크죠? 하지만 둘 다 합이 0보다 크고 곱이 0보다 크다고 해서 알파 2 플러스 i가 양수라고 할 수 있어? 없죠? 2 마이너스 i가 양수라고 틀리죠? 알파 0보다 크고 베타가 0보다 하면 안 되죠.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돼도. 그래? 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이 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왜 그런 얘기라고 하면 큰가게 수익 관계는 어디서도 성립하나? 허스에서도 성립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큰가게 수익 관계는 허스에서도 성립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오케이? 내가 풀고 싶은 건 이건데 이걸 풀 수 없어서 이걸 풀었다면 이걸 푸는 답이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말이 없으면 이 답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해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죠? 마이너스 a죠. 0보다 크다며. 그래서 a는 0보다 작다가 나오지. 요게 앞에서 봤던 1번이죠. 그죠? 자, 2번 알파 베타는 b였죠. 0보다 크죠? 그죠? 요게 3번이죠. 그죠? 요게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실수했으니까 이게 뭐가 나와? a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은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인데 요 우변.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고 요게 2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따지면 문제가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알파 베타가 실수다. 오케이? 그러니까 직접 풀 수도 있어요. 물론 직접 풀 수 있는데 좀 지적을 하자 이거지. 지적을 해서 이건 풀 수 없는 게 아니었다. 지적을 하니까 간접적으로 풀어야 좋지
부호는